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활동들을 저희는 지원하고 촉진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예산은 안산시의 예산으로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크게 보시면은 공모사업, 여러분들 이제 오늘 공모사업 하러 오신 거죠. 그리고 교육, 자체사업, 교류협력 등의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비전으로 봤을 때는 마을 만들기 여러분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할까요? 그렇죠. 예, 모두를 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그런 활동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이제 사업 계획서 오늘 이제 설명회 들으시고 신청서 쓰실 거잖아요. 그럴 때도 좀 전략적으로 우리끼리만 하는 활동으로 비춰지지 않고 우리의 활동이 조금 더 선한 영향력이 마을로 가는 그런 활동들을 조금 상상해 보시면서 쓰시는 게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라는 노하우를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는 단계별로 개인, 주민의 역량 성장과 공동체의 성장, 그리고 그것이 나아가서 마을로의 성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주민자치, 지방분권, 마을자치 이런 이야기들이 정책적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마을 만들기가 앞으로 마을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그런 경험을 쌓아서 여러분들이 실현을 위해서 하는 활동이시라고 보고, 또 한 축은 지역사회 문제를 행정한테만 맡겨놓는 게 아닌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서 우리가 성장한다. 그래서 우리가 안산에 지속적으로 살게 되고, 비록 우리의 고향은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의 정말 멋진 고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사업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셨지만 늘상 이제 저희 센터 직원들은 여러분들 하신 활동 보고 정말 대단하다 하세요. 우리 주민분들 이걸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자기 시간과 노력을 써 가시면서 이렇게 마을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이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책임감을 느끼셔도, 그리고 와,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추진 전략을 가지고 저희는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저희 소개시켜 드린 바와 같이 주민역량성장실과 전략기획실로 나누어져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상품을 하나 드릴까요? 2008년에 여러분 이렇게 저희같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시는 마을 만들기, 마을 공동체를 지원하는 게 한 곳이었습니다. 어디요? 그렇죠, 안산. 안산이 한 곳이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전국에서 2008년도에는 안산밖에 없었어요. 일주일 뒤에 강릉에 한 곳이 생겼는데 그것은 조금 이제 이렇게 조금 다르게 운영이 됐었던 거고, 저희가 민간 위탁으로 해가지고 중간 지원 조직 이렇게 여러분들 지원하게 되는 게 2008년 최초였는데, 자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은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여기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누가 오셨는지 제가, 우리 이동 위원장님, 예, 이동에서 위원장님 오셨는데 몇 개 정도 될까요, 전국에 지금? 때려 맞춰보세요. 2개? 3개? 예. 30개. 자, 볼까요? 지금은 9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한 곳만 없어요. 한 곳만 없는데, 그게 어디예요, 여러분? 경상남도. 네, 경상남도는 아직 설치가 되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10수년 정도의 이 정책 흐름이 여러분들의 이런 활동을 전국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을 만들기, 마을 공동체 활동은 여러분 그냥 시간 남는 사람들이 3, 4, 5 모여서 자기들끼리 좋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필수적인 정말 우리 사회를 조금 더 살기 좋은 사회로
사회로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하나의 정책 사업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안산은 지금 13년 됐잖아요.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국에는 그렇고 지금 경기도는 31개 시군구에서 18개 곳이 이제 설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 안에는 뭐 사회적 경제라든지 도시재생이랑 같이 좀 융합돼가지고 이제 지원하는 곳도 있고 그냥 마을 공동체만 지원하는 곳도 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도 경기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교류 협력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좀 기회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도 함께 이렇게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황을 말씀드리고요. 2020년 이제 공모사업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료집 다 받으셨죠? 그리고 거기 안에 설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은 신규의 설문지가 있을 거고, 그리고 계속 지금 공모사업 하셨던 분들은 지속으로 설문지가 나가 있을 텐데 이거는 퇴장하시면서 저희 이제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런 체크가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들의 활동을 더욱더 좀 이제 저희가 잘 지원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기초적인 토대가 되기 때문에 꼭 참여하고 하시고 이렇게 제출하시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노란 거랑 분홍 포스트잇이 각각 이제 붙여져 있을 텐데 거기에 혹시라도 제가 설명을 할 때 빨리 넘어가거나 여러분들이 잘 이제 이해하시지 못한 것들은 조금 메모를 해주시고, 지금 양옆에 여러분들 보시면 그 배너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배너에 내가 이 분야에 아마 관심이 있다. 나는 이 분야에서 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걸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제가 설명이 끝나고 또 저희 실장님이 신청서 쓰는 법과 예산 편성하는 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그거 끝나고 저희가 또 개별적으로 세션에서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 남으셔서 또 설명 한번 이렇게 질문 같은 거 하시고 메모해 두셨던 거 질문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메모해 가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자료집을 보도록 할게요. 6페이지 같이 보시면서 좀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공모사업에 이제 의의가 나와 있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주민 스스로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 가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일감, 의제라고 하죠. 마을의 할 일, 목표 이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모사업이다. 그래서 여러분 간혹 가다가요. 주민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마을만들 지원센터만 공모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 문화재단, 사회경제지원센터, 평생학습관 이런 데서도 하는데 거기마다 다 목표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렇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을 만들기에 대한 목표는 명확한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목표에 맞춰서 잘 써주셔야 돼요. 그냥 우리의 활동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 즐겁자고 하면 그거는 그냥 단순 동호회 모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공모사업의 취지가 뭐고 왜 여기서 우리가 사업을 받아서 하면 이런 의의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제 심사 점수가 낮거나 아니면 이제 선정되시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정확하게 타겟을 맞추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목표는 이제 아까 제가 읊어드렸듯이 뭔가 이렇게 지역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험을 통한 정말 안산의 이제 시민의식, 주인의식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민공모사업은 여러분 당연하겠지만 행정이 주도합니까? 행정이 주도해요? 누가 주도하는 거죠? 주민분들이 주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공적인 예산을요 주민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산을 직접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민이 주도하셔야 되는 거고 보조금 지침의 규정에 맞게 책임감 있게 집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 동에서도 많이 나오셨어요. 근데 동이랑 행정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행정은 그냥 우리 주민이 마음대로 이걸 하고 이게 아니고 행정에서는 또 지원해 주실 분들은 협력해 주실 분들은 협력하는
하시는 역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근데 원칙은 이제 주민 주체가 주도를 한다. 그리고 저희 공모 기간은 3월부터 10월, 8개월간인데요. 예산이 조금 늦게 교부가 되거나 또 이제 저희 공모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예산이 좀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사업 기간이 조절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양해 부탁드리고, 어찌됐든 10월 말까지 사업을 하는 거, 10월 말이 이제 사업 마감 기간이다라는 것들은 이제 변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이제 이런 게 있나 또 싶으실 거예요. 안산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인데, 여러분들이요 간혹가다 뭐 마을에서 공모 사업을 받아서 축제를 하시거나 무슨 교육 프로그램을 여시거나 하실 때 다른 주민분들이 아니 당신들은 무슨 근거로 뭐 예산을 받아서 그런 걸 합니까?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이거 설명해 주셔야 돼요. 자, 안산에는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는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만들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지원을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공모사업의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이런 근거로 활동을 하는 겁니다 라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서로 막 싸우시면 안 되고, 아셨죠? 그래서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라고 인터넷에 찾으면 쫙 나옵니다. 2016년도에 개정된 것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이런 조례가 있다, 이 근거로 여러분들이 주민공모사업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보시면, 어떻게 보시면 여러분 이제 마을 공동체, 나로부터 비롯해서 우리가 되는 이제 지점이 있을 거예요. 이제 어차피 주민공모 사업은 한 명이 하는 게 아니고 5명 이상, 특히 이제 마중물 사업은 5명 이상이고 그 외의 사업들은 10명 이상이 이제 하셔야 되는데, 공동체적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활동입니다. 근데 더욱 나아가서 주민자치 공동체로서의 성장을 목표로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처음 오시는 분들은 지금 저 사람이 자꾸 이렇게 뭐 자치인가 뭐 이런 이제 정책적으로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계속 좀 학습하실 필요가 있어요. 정책의 흐름들을.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여러분 지금 전체 이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금 어떻게 보면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요즘에 이거 여러분 행정만 해결할 수 있어요? 행정에서만, 행정 시스템이 물론 중요하지만 행정만 잘한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청소년 문제,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거, 고령사회,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요 앞으로는요 여러분 더더욱 행정 안에서의 그냥 우리가 민원을 막 넣는다고 해서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살기 좋은 우리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민공모사업을 통해서 주민공모사업을 경험으로 해서 이런 역할들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지금 200만 원짜리 마중물 공모사업을 하지만 나중에는 이런 역할도 했으면 좋겠다. 마을 공동체의 역할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을, 목표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을 돌봄이라든지 마을 문화, 마을 관리, 뭐 청소년 공간 이런 것들을 마을 공동체에서 역할 담당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공모사업을 하고 주민자치의 공동체를 꿈꾼다 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시고 주민공모사업을 하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시민 권력이 되게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안산의 정책, 마을의 정책들을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그냥 이렇게 방관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리고 결정하는 그런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시민력이 이제 강화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주민공모사업을 하는 이유, 목표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해드렸고요. 저희가 7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볼펜 드시고 별표 치실 준비를 하시고, 작년까지 여러분 19년도는 안산시 주민공모사업은 어떤 예산인 줄 아신가요? 안산시 사업비, 마을 만들기 사업비는 어떤 예산으로 집행이 됐을까요?
예, 역시 세월호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예산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18년, 19년도는 사업비가. 근데 올해는요, 저희가 국비를 예산이 아닌 12 예산으로 다 지금 편성이 됐고요. 근데 주민공모사업은 여러분, 안산시 마을 만들기 주민공모사업 12로 이루어지는 것과 그리고 경기도 예산이라고 해도 경기도는 30%, 안산이 70% 매칭을 해서 어쨌든 경기도 예산이 들어와서 하는 두 분야로 나누어졌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로 공모사업의 분야가 좀 나누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짝 복잡해졌어요. 살짝 복잡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건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그건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안산시 마을 만들기 요번에 2020년도는 안산시 마을 만들기 예산으로 안산시 예산으로 하는 공모사업이 있고 경기도 예산이 들어와서 하는 경기도 마을 공동체 주민 공모사업 예산이 있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몇 가지요 여러분? 두 가지 분야가 나누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안에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하고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추진 일정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회 다 듣고 오셔서 신청 기간에 맞추시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제를 이어 오늘 설명회를 했고 2월 8일에 보충 설명회를 하는데 신청서 접수에 별표해 주세요, 여러분. 2월 3일부터 2월 17일 2주간 그리고 2월 17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가 들어와야지 신청서를 저희가 받았다라고 체크가 됩니다. 이 기간 넘기시면 안 돼요. 6시 5분에 하셔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올해는 되게 타이트해졌기 때문에 어찌됐던 이 정량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간은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따 접수하는 방법을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심사 기간은 2월 20일에서 21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 기간을 따로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드리지 않아요. 문자 발송이나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기 때문에 요 때는 스케줄을 비워놓거나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연락을 해드릴 거예요. 문자로 몇 월 며칠에 마중물 공동체 활성화 기반 마련에 해주신 분들은 이때 방문해 주세요. 이렇게 그런 것들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청서에 꼭 올바른 전화번호 적어서 기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서류 심사랑 인터뷰 심사를 거쳐서 3월 첫째 주에 그 시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승인을 받아서 이제 합격자 공지가 나옵니다. 합격자 공지도 마찬가지로 문자 발송과 홈페이지에 리스트를 이제 올려드리는 거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요 사업 선정 절차이고요. 그리고 사업 이제 절차 이후에는 됐으니까 사업 실행 계획서, 세부 사업 실행 계획서랑 협약서를 제출하시는데 그 전에요, 여러분 회계를 배우셔야 돼요. 회계. 왜냐면은 작년에 재작년에 해보셨다고 해서 우리는 잘 알아 그래서 여기 안 하시는 게 아니고요. 매해마다 보조금 지침이 조금씩 바뀝니다. 강사비의 기준이라든지 다과비 이런 거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기 때문에 꼭 필수로 들으셔야 되고 그 일정이 3월 6일, 7일 시간이랑 장소는 추후 공지를 해드릴 거고요. 그거를 받으시고 이제 협약을 하시면 저희가 일주일 이내에 이제 교부를 해드리는 거. 그리고 이제 2차 교부는 6월이나 7월 중에 또 나가는데요. 2차 교부 같은 경우도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2차 교부는 사업 추진을 잘 하셨는지 그리고 예산상의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것들 중간 점검을 통해서 이제 오케이가 되면 2차 교부금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10월 31일까지 사업을 종료하시고 그 이후에 사업 결과 보고서 제출과 결과 공유의 발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작년에 131개 팀이 공모사업 하셨는데요. 한 개 팀이 발표를 못 하셨어요. 부득이하게. 그리고 가끔 여러분 발표하셔야 돼요 라고 하면 그거 우리가 왜 해요? 이러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발표하시는 게 협약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하면 모든 사람들한테 공유하는 그런 이제 결과 공유회 때 발표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은 좀 이제 유의해 주시면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가장 별표 치우셔야 될 게 여러분, 사업 이후에는 사업비 지출이 불가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10월 31일 이후에는 무조건 이제 그 이후에 지출하시면 반납되셔야 되는데, 이 과정은 사업 선정되신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 꼭 신청서 접수 기간 2월 3일부터 며칠까지요? 2월 17일 월요일 몇 시요? 예, 새벽 6시? 오후 6시. 예, 역시 상록구 주민분들은 답을 잘 하시네요. 6시까지 꼭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9페이지 넘어가서 9페이지 보실게요. 신청서가요, 여러분, 양식이요. 여기 지금 자료집에 5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이게 신청서 양식인데 이거 찢어서 여기다 쓰는 건가요? 네,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주민공모사업 신청서를 안산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홈페이지 가시면요, 요 화면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사업 지원을 클릭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업 지원을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에 서식 자료실에 이제 들어가시는 거죠. 사업 지원에 보면 공모사업 속에 서식 자료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업 지원이라고 서식 자료실 가시면 2020 안산시 마을만들기 주민공모사업 설명의 자료집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침 문서에 부침 1,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주민공모사업 설명의 자료가 나와 있어요. 파일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설명의 신청서 부침 1을 다운을 받으셔서 거기다가 컴퓨터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쉽죠? 네,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올해는 특히 이메일 접수를 하셔도 되고요, 방문 접수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2월 17일 6시까지 파일을 저희한테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 방문을 하셔도 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방문을 하셔도 파일은 보내주셔야 돼요. 근데 차이가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신청서를 보다 보면 대표자 이 직인이랑 여러분들 이렇게 날인하셔야 되거든요. 사인 직접. 그러면 스캔하실 줄 아시죠? 스캔을 해서 이거를 파일로 보내주시면 접수 완료예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근데 간혹 가다가 이 스캔을 못 하셔서 메일로 보내주실 땐 이 서명란을 다 빼뜨리고 그냥 보내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효지만 스캔을 못한다. 그러면 그냥 프린터해서 이 직인이랑 다 받으셔서 방문 접수하시면 돼요. 복잡하시면.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이메일 접수만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 날인이랑 직인 이런 게 다 있어야 된다. 요거는 꼭 놓치시는 분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걸 해주셔야 되고, 개인 동의서에 사인도 해주시고, 서명부, 총괄표, 그리고 대표자, 직인. 대표자 사인도 되나요? 대표자 사인도 되나요? 네, 사인도 됩니다. 네, 사인도 되니까 꼭 직인을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제출 서류를 보시면 10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제출 서류를 보시면 뒤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분야별로 이제 51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이렇게 쭉 써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단 하나 거점 공간 조성 사업에 관심이 있다, 거점 공간 조성 사업을 나는 신청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간 소개서와 공간 확보 증명 서류가 추가 서류가 있습니다. 추가 서류. 그거는 이제 저희가 또 세션별로 설명을 잘 해드릴 건데 자세하게 그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심사는 11페이지 보시면 간혹 가다가요, 설명의 시즌이 되면 주민분들이 엄청 저희한테 잘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막 그래서. 근데 저희가 심사를 할까요? 저희는 권한이 없습니다.
예, 저희는 심사를 하지 않고요. 심사는 이제 담당 과와 그리고 안산시 마을 만들기 운영위원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저희 센터 운영위원분들, 그 다음에 민간 전문가, 공동체 활동 경험이 많으시거나 이제 외부의 전문가 분들이 오셔서 심사를 해주십니다. 3명에서 5명 정도 구성이 돼서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일 내에 점수를 해두시고 별도의 전화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서 마중물을 내가 신청할 거다. 처음에 오신 분들은 지금 마중물 노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마중물은 인터뷰 심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를 더 잘 쓰셔야 될까요? 서류. 네, 서류를 잘 쓰셔야 되죠. 서류 심사만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심사 평균, 점수 평균은 이제 70점 이상이 되셔야지 합격하시는 거고, 그리고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이 된다라는 점. 예를 들어 예산이 1억인데 70점이 넘어도 70점 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지, 순차적으로. 그러면 70점이 넘어도 이게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단 이제 마중물 같은 경우는 심사 서류로만 심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60점으로 평균 점수 60점 이상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이 됩니다. 여기가 되게 중요한데요. 11페이지 이제 여러분 보시면 맨 밑에 쪽 보시면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공모사업에서 아예 제외되시는 분들은 정치적이거나 또 이 공모사업으로 영리를 취한다거나, 그 다음에 특정 종교 교리 전파는 목적으로 하는 활동 사업이면 저희가 예를 들어 선정이 되셨어도요, 중간중간에 그런 활동이 이제 드러나시면 무조건 사업 중단하시고 이제 사업비 반환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예, 꼭 좀 이렇게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지원센터 사업으로, 공모 사업으로 동일 이름 동일 주체가 이렇게 동일 내용으로 공모 사업을 3년 하신 분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4년은 받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3년이 끝이다. 예. 그래서 그 이상 받으신 분들 어차피 리스트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안산시라든지 정부라든지 도사업, 뭐 다른 사업에 중복으로 지원하시는 단체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 공유됩니다. 저희가 시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이 되고 하면 각 부서랑 각 기관별로 리스트가 다 공유가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복 사업도 여러분 하시려면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지, 선생님 요 공모 사업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좀 예산도 크고 선생님들 사업에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는 조금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단순 취미 동호회 활동, 뭐 일회성 행사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심사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목표, 마을 만들기 목표에 조금 부합되지 않은 것들은 좀 낮게 이렇게 책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공모 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절실하시죠. 절실하시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이 예산이. 그래서 공모 사업 시즌에는 저희가 전화를 종종 받아요. 점점 이제 횟수는 저렇게 했지만 잘 봐달라, 뭐 이렇게 청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의 특성이 청탁으로 이름이 거론된 단체 무조건 떨어뜨립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갑자기 숙연해지시네. 그래서 오히려 그냥 어렵거나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서 컨설팅을 잘 받으시고 고민을 해보셔야지, 그냥 이렇게 아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청탁 전화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선거가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더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 우리한테 오히려 그게 도움이 아니고 해가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은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지원 내용을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15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요번에 2020 공모사업, 2020년 공모사업 분야는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처음에는 12 안산시 예산으로 들어가는 공모 사업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모와 기획 공모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일단 일반 공모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중물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마중물 여러분. 그래서 마중물은 지금 상세 내용이요. 17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마중물은 몇 명 이상이어야 돼요? 5인 이상. 같은 동이 아니면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올해는요, 같은 동이 아니면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도 다. 그래서 같은 동, 내가 이 동에 주거하고 있거나 아니면 근무지도 괜찮아요. 일하는 곳이 같은 동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 주민 5인 이상이고, 이제 공모사업 마중물은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요. 내가 진짜 처음 하는데 사업을 나는 뭐 200만 원까지 우리는 이게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 여러분 50만 원도 괜찮고 100만 원도 괜찮아요. 200만 원을 굳이 막 다 안 쓰셔도 돼요. 오히려 그거는 무리하게 쓰시는 것보다 처음에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습을 하시는 게. 그리고 의외로 200만 원 사업 하시는 거 되게 굉장히 힘듭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잘 전략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자부담이 없어요. 유일하게. 예, 자부담이 없어요. 원래 다른 공모사업들은 200만 원 하면은 5% 얼마죠? 10만 원? 10만 원인가? 네, 10만 원은 자부담 하셔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중물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단 공인인증서, 이체 수수료 등 보조금 지원이 불가한 비용은 자체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자부담 없어도. 이게 뭐 몇천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한 몇만 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5분이 이제 함께 좀 돈 거두셔서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동해사업 동일 주체 4년 이상 지원 불가하는 거고, 그리고 사업 선정 이후 이제 주민대학 교육은 필수로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 요거는 뭐 다 공통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반 공모에서 마을 공동체 활성화 분야가 있어요. 이거는 같은 동 주민 10인 이상인데요. 작년에 여러분 경기도 따복 공동체 지원 사업, 작년에 경기도 따복 공모 사업, 아니면 재작년에 500만 원짜리 공모 사업 했다라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나 작년에 500만 원짜리 경기도 공모 사업 했다. 경기도 따복. 한 분밖에 없으세요? 작년에 경기도 사업 하신 분들은 올해 경기도 사업을 못 해요. 왜냐하면 경기도에서는 딱 한 번만 하실 수 있어요. 최대 기간이. 작년에 경기도 하신 분들은 500만 원 사업, 최대 지원 500만 원 하신 분들은 경기도 사업을 또 못합니다. 그건 경기도 규정이에요. 그래서 들어오시려면 여기를 들어오셔야 돼요. 근데 예산이 엄청 많이 깎였어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아마 경쟁이 좀 심할 겁니다. 경쟁이 좀 심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 쓰실 때 정말로 잘 고려해서 쓰시고, 그 다음에 마중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신규 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에 들어오실 수 없다라는 점. 그래서 작년에 하신 분들, 작년에 이제 따복하신 분들이 들어오시는 것이 전략적으로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심사 항목은 여러분 잠깐 12페이지로 한번 돌아가 주실게요. 12페이지에 보시면 심사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좀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으실 게 뭐냐면, 마중물은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자부담의 부담 정도는 마중물 제외지만,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서는 자부담이 여러분 몇 프로까지 돼야 되죠? 5% 이상은 돼야 되는데, 자부담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 점수가 가점이 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그걸로 조금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참여의 의지 이런 걸 좀 볼 수 있다라는 정량평가의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부담의 부담 정도가 조금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사업 내용 중에 요즘에 또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라든지 환경, 그리고 생명안전, 어린이, 청소년 관련 주제를 가지고 공모사업 하시면 저희가 가점을 좀 부여해드려요. 그래서 이제 공모사업 이제 내용 같은 거 구상하실 때 이런 거를 좀 전략적으로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점이고, 다른 상황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예시를 조금 뒤에 해놨는데 몇 페이지부터죠? 18페이지도 한번 살펴보세요. 요런 것들이 사업이 진행이 됐구나 보시고, 이제 20페이지부터 쭉 보시면 이제 표를 그려놨는데 여기가 잘 지금 이 프린터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설명을 드리면, 공모사업이요, 하는 사람들은 엄청 힘드시거든요. 뭐 이거 한다고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활동비를 받는 것도 아닌데, 근데 막 이런 거 하면 또 주변에서 엄청 또 막 뭐라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것만 보여서 그래요, 여러분. 저 사람들 그냥 5명이 모여서 돈 받아가지고 체험이랑 뭐 학습 자기들 배우는 것만 하네? 그걸로 땡이네? 이렇게만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민공모사업은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 주민 소모임이 주체가 돼서 역량 강화를 한다라고 하면, 물론 그 5명의 역량 강화도 되지만 지역 주민이라든지, 이거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제 2017년부터 19년까지 진행하신 거예요. 대상을 보면 뭐 아동 청소년인 대상을 지역의 그 마을에 뭐 성인 여성 남성, 그리고 또 소외 이웃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근데 어떤 분야, 뭐 이거는 이제 매개죠. 기술, 미디어, 뭐 문화예술, 생활공예, 행사, 축제, 기획,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좀 우리의 역량,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개인의 역량, 공동체의 역량, 마을의 역량을 성장하는 걸 지원하고 촉진한다. 이런 것들을 좀 목표로 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모사업 하실 때도 이런 흐름을 좀 한번 이제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물론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도 있죠. 우리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근데 우리와 더불어 누구? 이웃의 뭐 소외 이웃? 아니면 어린이? 아니면 지역 전체의 사람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까? 근데 우리가 이거를 왜 하는지는 꼭 왜 하는지 목표,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어떤 걸 이룰지에 대한 고민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어떤 마중물 사업은 단순하게 200만 원짜리 사업이지만 소외 이웃을 지원을 목표로 하는 공모사업들도 있었습니다. 주민분들이, 소모임이 제일 많죠. 여러분, 두께가 두꺼운 게 개수가 많은 거예요. 그런 공모사업의 유형이. 그래서 주민 소모임이 누구를 대상으로? 고령자가 아니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예, 저희 공모사업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역량 강화, 지원 돌봄의 성격은 장애인 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교육의 방식, 그 안에 뭐 요리도 있고 사진도 있고 뭐 유튜브 영상 제작도 있고, 그리고 뭐 민요를 배우는 것도 있고 하는데, 그게 그냥 단순히 민요를 배우는 게 아니고 어떤 목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외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런 목표가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이렇게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재능 기부 환원, 주민 인식 제고 관심 환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태 환경 에너지, 뭐 사회 인권, 이런 거를 매개로 해서 하실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참고해서 여러분 신청서 짜실 때, 아니면은 신청서를 뭐 꼭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활동들이 얼마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건지, 우리 여러분 진짜 대단한 일 하시는 거거든요. 엄청. 예, 어깨에 힘 팍 실으셔도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저희 이제 안산시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또 하나 기획 공모가 있죠. 기획 공모에 공동체 실천 연구 분야입니다. 연구 분야. 이렇게 넘어가시면 27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좋은데요. 27페이지는 이거는 조금 아마 한두 팀 정도밖에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을 공동체 활동 경력이 3년 이상 있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1,000만 원 이상의 사업을 3년 동안 해보신 경험이 있는 단체.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연구라고 해서 꼭 석박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학력이랑 소속 제한은 없어요. 그렇지만 주민공모사업이라든지 공동체활동에 3년의 경험이 있고 하신 분들이 이제 연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활동을 정리하거나 아카이빙 하거나 아니면 뭐 마을의 자원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거 정책 제안을 한다든지 이런 연구를 작업하시는 거여서 저희가 이 연구 분야에 대해서는 이 세션 이거 요 설명회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물론 이제 자부담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수수료 같은 것들은 자체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공모사업이 있구나, 뭐 나중에 나도 이런 거 한번 신청해 봐야겠다 이렇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게 넘어갈게요 제가. 예, 그리고 넘어가서 29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29페이지. 지금까지는 어떤 공모사업 분야였죠? 안산시 100% 시 예산으로 가는 거였고, 근데 여러분 시 예산이요 올해 작년에 시 예산이 얼마였지? 2억 6천이었나요? 시 예산이 얼마였죠? 2억 5천이었나요? 작년에 시 예산이 그 정도였는데 올해는 1억 8천이에요. 시 예산이 2억 정도 줄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다 국비였으니까 여러분, 세월호 예산이었으니까. 근데 올해, 작년에는 이제 경기도 예산이 한 2억 7천 정도 됐거든요. 근데 올해는 경기도 예산이 2억 9천이에요. 그러면 경기도 예산이 더 많은 거죠. 예. 근데 경기도 예산도 조건이 있는 거예요. 경기도 예산은 문제는 작년에 경기도 사업하신 50팀은 여기에 들어오실 수 없어요. 중복으로 경기도 예산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건 잘 전략을 세우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일반 공모 사업에 이제 기획 공모 사업에 지금 마을 공동체 연대 사업이 뭐냐면 여러분 마을 재생 기반 마련이에요. 마을 조사형, 마을 계획, 마을 의제 실행형 관심 있어서 오신 분들, 우리 마을 재생 기반 마련 관심 있어서 왔다. 한 분밖에 없으세요? 그 분들은 다 이쪽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마을 공동체 연대 사업으로. 네, 무조건 이쪽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마을 공동체 기반 마련. 안산시 주민공모 사업도 500만 원짜리 사업 있었잖아요, 여러분. 예. 근데 작년에 혹시 마중물을 하셨거나, 그리고 작년에 마중물을 하셨던 분들은 이쪽으로 들어오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신규 오셨던 분들 중에 내가 뭐 이제 안산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말고 다른 데서 좀 경험이 있었는데 20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고 한 300만 원 정도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오시는 게 좋습니다. 마을 공동체 기반 마련 500만 원 사업에 들어오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좀 작전을 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대 지원 기간이 1년이에요. 경기도 사업은 그거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거점 공간 조성 사업이 이제 2천만 원짜리가 있는데 여기는 주민공모 사업 경력이 추진 경력이 1년 이상 있으셔야 되고요. 공간이 조금 까다로워요. 공간도 이제 그거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거는 이제 올해는 2팀을 선정합니다. 2팀. 근데 예상외로 조금 신청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서 쓰실 때 조금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 설명을 드리자면 30페이지 먼저 볼게요. 동에서 동단위로 이거는 하시는 겁니다. 동단위로 하시는 거고, 동단위 사업이고 같은 동에 3개 이상 주체로 구성된 협의체여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필수 참여하셔야 되는 연대사업입니다. 연대사업이고, 그래서 같은 동 주민 10인 이상이 모이셔야 되고 마을 조사형, 계획형, 의제 실행형이 있다. 그래서 작년에 마을 계획하신 팀들은 마을 의제 실행형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작년이랑 바뀐 게 여러분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경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마을 재생 기반 마련 사업은 자부담이 없었거든요. 올해는 자부담이 5%가 있습니다. 자부담 5%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이 바뀐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회의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부담이 5% 생겼다. 예, 아니면은 지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규정이어가지고 그거는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을 재생 기반 마련 사업은 약간 되게 어려운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래서 협약하기 전에 저희가 교육이랑 컨설팅을 미리 이제 열기 때문에 그때 참여를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심사 항목도 뭐 13페이지 잠깐 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계속 안 고쳐졌죠. 왜? 38페이지에 이게 여러분 오타입니다. 그 짝짝 지워주세요. 자료집에서도 요거 볼펜으로 지워주세요. 오타입니다. 마을재생 기반 마련 아니에요. 마을공동체 기반 마련입니다. 자료집에서 지워주시고, 요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500만 원 가지고 자부담 5% 필요한데 같은 동 주민 10명 이상이셔야 돼요. 10명 이상이시고 작년에 경기도 사업 받으신 500만 원 받으신 팀들은 여기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작년에 저희 마중물 해주셨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작년에 마을계획 세워가지고 조금 마을의제 실행형보다는 좀 작은 사업으로 우리가 소규모 단위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5% 이상 자부담 필수고, 뭐 여기는 최대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세당이 안 되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심사 항목은 마중물 사업이라든지 그 안산시 주민공무 사업이랑 같습니다. 심사하시는 건 자부담 부담 정도, 그리고 주제, 환경 생명 안전 어린이 청소년 관련 주제에 대해서는 가점이 있다. 요 점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점 공간 끝으로 거점 공간 조성 분야인데요. 지금 39페이지 보시면 거점 공간 같은 경우는 선정이 되시고 마을 디자인 대학이라는 교육을 참여를 하셔야지 협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을 디자인 대학 참여하셔야지 협약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협약하고 나서 바로 이제 이렇게 예산을 교부해 드리는 게 아니고 시설 공사가 완료를 해야 해요. 근데 그 시설이 완료된 게 사업 협약할 때 이러이러한 것들을 고쳐서 이런 공간으로 쓰겠습니다 하셨는데 공간 조성된 후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되면 사업 예산이 교부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 당초의 계획처럼 이제 시설 공사가 잘 완료가 되었는지에 대한 걸 점검하고 사업비가 교부됨을 알려드리고 마을 디자인 대학 교육을 필수로 참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저희 이제 거점 공간 사업해갖고 조성된 공간들이 있습니다. 모두 14군데가 있고 플러스 알파 다른 곳에서 지원받아서 이런 성격인 곳도 있기는 한데 일단 저희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곳은 이렇게 있다. 그래서 뭐 아동 청소년 마을 사랑방, 그리고 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마을 거점 사랑방, 고려인 마을 사랑방, 그리고 뭐 연극 동아리 공간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은 여러분 우리들만의 공간도 되지만 더불어서 이제 마을에 조금 오픈되는 공간, 마을이랑 함께 조금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시면 좀 점수가 좀 높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끼리만 이제 사용하는 게 아닌 공동체적으로 좀 쓸 수 있는 그런 공유 공간을 좀 만드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업 계획하실 때 그런 점들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하나 플러스 추가된 건 뭐냐면 다른 심사랑 마찬가지로 14페이지 잠깐 돌아가 보시면 올해는 청소년 관련 주제의 거점 공간 사업, 청소년 관련 주제의 사업은 조금 가점이 있습니다. 거점 공간에도 정책적으로 조금 청소년에 대한 게 이제 뭐죠? 좀 힘을 실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거점 공간 조성은 공간 활용 계획의 적정성이랑 공간 여건에 대해서도 심사가 좀 플러스 됩니다. 그리고 거점 공간은 현장에서 심사를 갑니다. 저희가 심사위원분들이랑 같이 현장으로 심사를 가기 때문에 방문하시지 않고 저희가 날짜를 이렇게 상호 협의해가지고 그때 가면 PT랑 심사 이제 발표하실 PT를 준비하셔야 돼요. 거점 공간은 하시고
그리고 현장도 이제 어떤 공간을 활용할지, 거기가 적절한지, 안전한 공간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저희가 이제 사업 선정해 드린다는 점을 하시고, 저의 얘기는 이제 설명은 이제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뒤에 바로 이제 회계, 어떤 비목을, 어떤 항을, 어떤 예산을 쓸 수 있는지 쓸 수 없는지, 그리고 사업 신청서는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해주실 건데, 여러분 바로 갈게요. 쉬지 않고. 괜찮으시죠? 예, 바로 가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